2차 전지 소재주들에겐 지난 10월 21일 검은 목요일이 따로 없었습니다. 오를 때만 해도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그야말로 저세상 주식이었는데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락할 수도 있다곤 하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자, 오늘은 추정되는 2차 전지 소재주들의 하락 이유에 대해서 내용 풀어보고요. 추가로 모빌리티 트렌드 꿰고 계시려면 쏟아지는 배터리 뉴스 중에 이건 알고 가셔야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스텔란티스가 배터리 합적 법인을 만들었다는 소식, 그리고 하루 지나 바로 삼성 SDI도 스텔란티스의 배터리 합적 법인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전했거든요. 이슈들 체크해드리면서 증권사 리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LNF로 시작합니다. 10월 19일 23만 원대를 터치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한 지 멋쩍게도 이틀 지났나요? 10월 21일 장중에 마이너스 9%까지 하락하더라고요. 하락하는 이유 수만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모빌리티는 테슬라가 불안 심리를 촉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려진 악재긴 한데 우리는 테슬라의 탈코발트화 선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발트,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광물 맞아요. 배터리 재료로도 쓰이죠. 그런데 요즘 중국 에너지 대란으로 코발트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도 전에 이 정도인데요. 만약 전기차가 대중화가 된다면 코발트 값은 금발트 값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미래를 대비하고자 값싼 철이 들어간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 때 쐐기를 박았어요. NCA를 리튬 인산철로 교체할 거라고. 테슬라에 NCA를 납품하고 있었던 파나소닉은 이제 살 길을 도모해야 할 것 같고요. NCMA를 LG화학을 통해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LNF는 과연 무사할까요? 혹시 다음 혹은 다음 차례가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주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한국투자증권은 과도한 고민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가장 거리가 짧고 저렴한 모델에 LFP를 전량 적용하겠다는 것이지 오히려 하이니켈 탑재 물량을 줄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심이 좀 되시나요? 그렇지만 아직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은 배터리 시장에서 영원한 아군이란 없다는 점 명심하고요. 진상 파악이 좀 된 것 같으니 증권사들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증권사에선 이번 3분기는 테슬라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그에 비례해서 LNF의 NCMA 판매가 확대될 것이다 라는 입장인데요. NCMA 매출 비중이 커져서 내년에는 70에서 80%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과 테슬라의 수주 계약이 내년 말에 종료가 될 텐데 고객사를 쉽게 바꾸진 못하겠죠.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수주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군요. 목표 주가는 28만 원으로 2차 전지 소재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DB금융투자도 테슬라로 공급하고 있는 NCMA 배터리 양극재 공급이 본격화되는 것을 매력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내년부터 LNF의 NCMA 양극재가 사용되는 테슬라의 M50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이 유럽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판매에 앞서 테슬라는 원활한 유통을 위해 배터리 재고를 확보하려 들 것이기 때문에 4분기 중 양극재 판매가 더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 4분기는 3분기 실적보다 더 좋아질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6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2차 전지 소재 중에 탑픽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극재 기업 중에 에코프로비엠도 체크해 볼게요. 최근 3개월 새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상장사입니다. 3개월 새 70% 급등, 6개월 만에 140%가량 상승했지만 역시 지난 10월 21일 장중에 8%나 하락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삼성증권에선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2차 전지 소재 중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양극재 기업들의 추가 상승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요. 밸류에이션이 급등한 나머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중국 2차 전지 소재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서 에코프로비엠은 하락이 나왔던 10월 21일 이후 새로운 리포트는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가장 최근까지의 그 분위기 한번 읽어드리자면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선 손색 없는 배터리 소재 탑픽 선정을, DB금융투자에서는 역시 1위는 1위라는 표현, IBK 투자증권에선 명실상부 양극재 대장주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덧붙이는 상황입니다. 리포트 골라서 읽어볼게요. IBK 투자증권에선 이번 실적이 분기 최대 실적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삼성 SDI의 NCA 공급 물량, SK 아이테크놀로지의 NCM 구반반을 공급하는 등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 확대로 매출이 증가되고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배터리계에 LNF, LG에너지솔루션, 테슬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이 있다면 에코프로비엠은 SK 아이테크놀로지, 포드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이 있다면서 높아진 주가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여전히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성, 실적 가시성, 하이니켈 기술력 등을 따져봤을 때 양극재 대장주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57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또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올해는 증설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라면 내년부터는 에코프로에서 진행하는 배터리 리사이클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통해 이뤄낼 원가 경쟁력 확보에 주목하자고 합니다. 자, 양극재 기업들에 대한 의견들 살펴봤는데요. 증권사 시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나온 하락을 절호의 매수 찬스라고 판단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서 배터리 3사 최근 이슈들과 리포트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재주들의 하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던 LG화학, 삼성SA, SK이노베이션 덜 빠져서 다행이었지만 덜 올라서 아쉬우셨을 테죠. 그러나 대형 호재가 최근 들어서 들려오는데요. 이젠 담아도 될까요? LG화학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리콜 비용이 해소된 데다 삼성SA는 미국 생산 설비 구축에 소극적이었던 점이 해소되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가장 먼저 3사 중에 SK이노베이션부터 볼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선 9월 들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증권사 목표가 26만 원을 제시해서 눈길이 가더라고요. 참고로 10월 21일 가격은 25만 원대인데요. 극 보수적이죠? 투자 의견도 바이가 아니라 홀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와 부합하게 나올지는 몰라도 물적 분할 때문에 덩그러니 남겨질 SK이노베이션의 기업 가치 때문에 보수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았어요. SK이노베이션에서 쪼개진 배터리 사업, 석유 개발 사업부가 지난 10월 1일자로 새로운 회사로 공식 출범한 거 아시죠? 거의 지주사로 남겨진 SK이노베이션인데요. 그런데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주사는 투자 호불호가 갈립니다. 배당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주사 디스카운트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나 이 배터리 보고 들어왔는데 뜬금없이 지주사가 돼서 당혹스러우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이 점을 꼬집었습니다. 매각으로 인해 각 사업부 기업 가치가 점점 축소되고 있어서 지금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목표 주가는 26만 2,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팔라는 얘기인가 싶다가도 업종 내 탑픽 의견을 또 제시한 삼성증권 리포트도 있더라고요. 투자에 참고하시라고 양쪽 의견 들려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은 목표 주가 39만 원을 제시하면서 업종 내 탑픽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배터리 사업 대신에 솟아날 구멍이 있다면서요. 9월부터 개선되기 시작한 정제 마진과 예상보다 강했던 윤활기유 수익성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참고로 천연가스와 석탄 부족으로 등유, 경유가 반사수혜를 보면서 정제 마진이 2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선 배터리는 좀 적자라 아쉬울 수도 있지만 이쪽이 방패막이가 돼준 셈이겠죠. 이로 인해 3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15% 뛰어넘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4분기도 정제마진 개선이 이어져 4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79%나 상회하면서 8,35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4분기에는 배터리 적자폭도 더 줄어들면서 도움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 상향 의견을,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I는 공통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 3대 완성차 중에 마지막 대여라고 평가받았던 이 스텔란티스와 어떤 배터리사가 손을 잡을까가 세간의 화제였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I 둘 다
선정이 됐습니다. 하나의 완성차에 하나의 배터리 업체 이렇게 합작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이례적으로 복수의 합작사를 차리게 된 거죠. 이렇게 강수를 둔 데는 스텔란티스가 경쟁사들에 비해 전기차 전환이 좀 늦어서라고 해요. 급해서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고요. 지프, 크라이슬러, 푸조, 피아트, 마세라티 등 15개 브랜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배터리가 필요했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 규모는 4조 원으로 추산되고 삼성 SDI는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역시 조 단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과연 증권사는 이번 합작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먼저 LG화학입니다. 메리츠증권에선 관련 섹터 중에 최선호주라는 평가와 120만 원이면 적정한 주가 같다라는 극호평을 냈습니다. 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부터 스텔란티스까지 고객사로 확보하게 됐고 북미 시장 내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놀라운 건 이 물량 말고도 또 수주 모멘텀이 있다는 건데요. 올해 연말에 현대차, 유럽의 폭스바겐, BMW, 다임러 등으로부터 새로운 발주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수주 모멘텀, 시장 지배력을 고려해 봤을 때 메리츠증권은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면서 120만 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스텔란티스와 조인트벤처 설립이 입증하듯 배터리 사업의 성장 모멘텀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첨단 소재와 친환경 신사업 등 다양한 성장 동력에 대한 재평가를 주목했을 때 목표 주가 106만 원을 밝혔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전지 부분을 제외해도 좋다면서 본업인 PVC, ABS는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핵심 친환경 플라스틱 산업 그리고 세 번째로 배터리 소재 확대를 통한 LG에너지솔루션과의 시너지까지 의미 있는 성장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면서 목표 주가는 93만 9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삼성 SDI에 대한 평가도 체크를 해볼게요. 떴다 JB 뉴스 제목에서 느껴지듯 기다렸던 소식이 드디어 나왔구나 하는 느낌이 리포트에서 풍겨지죠. 하루가 머다하고 쏟아졌던 경쟁사들의 해외 진출 소식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삼성 SDI가 미국 기업과의 합작 소식, 그것도 미국 3위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와 합작을 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으니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겠습니까? KB증권은 이번 발표로 생산 능력 확충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을 뿐더러 향후 5년간 연평균 캐파 증가율 30% 전망이라는 중장기 생산 능력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 말고도 리비안과의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죠. 원통형 배터리 공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북미 투자 확대가 주가에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원형 전지 판가 인상과 수요 증가라는 긍정적인 흐름도 체크가 되고 반도체 소재와 OLED 소재 등의 실적이 지난 2분기보다 나아지는 터라 3분기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하겠다는 내용도 꺼냈습니다. 목표 주가는 95만 원을 유지를 했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배터리 산업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새로운 기술 개발 소식도 끊임없이 이어질 테고 기업 간의 합종 연횡, 복수의 합작사, 손절, 재회 반복될 것 같습니다.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모빌리가 또 이런 흐름 매주 짚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